안녕하세요. 안녕 공시입니다. 정말 꼭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중국 러닝화 엑스텝의 2000km 드디어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벌써부터 개운합니다. 시리즈를 다 신어보고 나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다 보니 버릴 것도 못 버리고 있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일리 러닝화로 매우 좋다. 가격도 내구성도 매우 만족이다. 입니다. 저는 러닝을 시작하면서 저렴하게 병행 수입된 러닝화들을 국내에서 구입하다가 나중에는 알리판 브랜드 러닝화를 정말 오랫동안 신었었는데요. 이게 괜찮은 건 꽤 괜찮은데 별로인 거, 정말 최악인 것들은 한두 번 신자마자 다시는 신고 싶어지지 않을 정도로 믿을 수가 없고, 또 판매자가 단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내가 감안할 만한 불편함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언제 어디선가 중국 러닝화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들었었고, 적어도 중국 브랜드의 정품을 구입하면 최악은 아니겠다는 생각에 중국 러닝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이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换个新画风，解锁新副本，弹抖坏情绪。 秀出好身 자, 여기까지 보시고 첫 장면에 나왔던 덩치 큰 친구가 달리는 모습이 꼭 저를 보는 모습 같아서 홀린 듯이 구입을 했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발 이름은 나오지 않고 2000km만 적혀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신발의 이름이, 모델의 이름이 2000km입니다. 브랜드는 엑스텝.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기업이 서코니와 머렐의 중국 내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랜드의 K-스위스가 이 회사에 매각됐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대회에서도 엑스텝의 160X 시리즈가 보일 정도이니까 이게 그렇게 막 어중이 떠중이 정말 막 못 써먹을 그런 브랜드는 아닙니다. 이번 시드니 마라톤의 포디움 신발 중 하나가 3위의 엑스텝 160X 5.0 프로였습니다. 장난 아니죠? 아무튼 2000km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래 신을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에 구입을 했던 거였고요. 이것이 1세대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2세대, 3세대까지 모두 신어봤습니다. 고수분들의 아주 전문적인 리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초보, 뚱보, 런닝의 관점에서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발 2000km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하프거리 미만, 내구성 좋은 데일리 러닝화입니다. 그리고 카본 플레이트가 없기 때문에 강한 반발력을 활용해서 페이스를 높이는 주행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자신감이 느껴지듯 이 내마모성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원탑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전반적인 중국 러닝화들이 아웃솔의 내구성만큼은 정말 튼튼하더라고요. 오래 신을 수 있고 또 가격까지 고려하면 꽤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타오바오 내에 있는 엑스텝 공식 판매점 판매 페이지 기준으로 봤을 때 1세대는 53,000원, 그리고 2세대는 57,000원, 그리고 3세대는 62,000원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입하기 전이지만 가장 최신판은 4세대가 아니고 3세대의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것도 동일하게 62,000원인데 똑같은 신발인데 이 폭이 4E 정도로 넓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이보다 조금 더 저렴할 수 없을까 하시면 중국 러닝화를 열심히 알리고 계신 후라이남이라고 계세요. 후라이남 채널 구독하시면은 종종 알리익스프레스의 프로모션 이벤트 쿠폰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걸 적용하시면은 이 가격보다 조금 더 또는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눌러서 후라이남님 구독하세요. 아시겠죠?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들은 데일리 러닝화도 10만원, 12만원, 15만원 넘어가잖아요. 또 그마저도 인기 있는 것들은 정말 구하기가 어려운데 중국 러닝화들은 대부분 구하기가 수월하고 얘네는 정말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구매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산에는 절대로 돈을 쓸 수 없다, 쓰지 않겠다 하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존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신발들이 어떻게 생겨먹었고 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를 보시면 1세대 때부터
360도로 모델링을 했다고 하고 또 12,000명의 중국 러너들의 발을 기준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편안하다고 하는데 저 역시 실제로 발등러이고 발볼러이지만 굉장히 편하게 신었습니다. 힐컵이 뼈대를 지지하는 구조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패딩, 힐 패딩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위에는 말랑말랑한 것 같아도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발목을 지탱해주는 안정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신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플레이트는 카본이 아니고요. TPU,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고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말랑말랑하진 않고 딱딱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느 정도 탄성은 좀 있어요. 그렇다고 주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고 발 비틀림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드솔은 에이스라고 하는 엑스텝의 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말랑말랑하지는 않고 탄탄해서 저는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젤 림버스처럼 말랑말랑한 폼을 선호하신다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웃솔은 마라톤 등급이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고 그만큼 튼튼하다, 오래 신을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저렴한 대로 좋은데 우리는 러너다 보니까 미드솔이 이 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잖아요. 제품 설명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반발력이 70%라고 합니다. 같은 급의 타사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14.5% 정도 반발력이 높다고 하고 또 쿠셔닝도 7.5% 정도 우수하다고 하는데 뭐 그건 그들이 하는 얘기고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발력도 좋았고 제 체중도 잘 완화시켜주는, 그 충격을 잘 완화시켜주는 그 정도라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제 개인적이고 초보적이면서 런닝리적인 관점에서는 서코니의 미드솔과 비슷해서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체중이 있다 보니 너무 말랑말랑하면 조금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불편하고 불안했었는데 서코니 트라이움프의 미드솔 그리고 이 엑스텝 2000km의 미드솔은 적당히 탄탄해서 받쳐줄 땐 받쳐주면서 또 힘을 줘서 구르면 그만큼 반발력이 있으니까 저는 뭐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이 2000km까지는 버틴다는 것은 엑스텝 자체 실험실의 결과이니까 마냥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오래가요. 진짜 엄청나게 오래갑니다. 오히려 미드솔의 폼이 좀 죽지 않았나 싶은 시점에도 이 아웃솔은 멀쩡했습니다. 저는 이 신발 미드솔 탄력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느꼈을 때에도 신었거든요.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이걸 신고 우중런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아웃솔이 젖은路면에서의 이 접지력이 31% 높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미끄럼 없이 안정적으로 잘 신었어요. 그리고 툭 까놓고 얘기해서 제 체중을 고려하면 그리고 저는 월 250에서 270 많게는 300까지 달리는데 그걸 고려하면 튼튼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무게는 이 신발들이 레이싱화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막 경량화의 경량은 아니거든요. 공식 사이트에는 255mm 기준 221g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280 기준이니까 한번 무게를 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세대 260, 2세대도 260, 3세대는 275g 정도. 공식 사이트에서도 3세대의 무게가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확실히 좀 늘긴 늘었네요.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신었을 때 무겁다는 느낌보다는 좀 산뜻하다 보니까 뭐 발이 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겁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자, 아직도 1세대가 판매 중인 것을 보면은 정말 잘 만든 신발이고 열심히 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저한테 1세대를 다시 구입할 것이냐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단박에 아니요 라고 할 거예요. 정말 편하고 오래 신었지만 초기에 열감이 좀 심했었거든요. 천천히 달리면 정말 나쁘지 않았지만 템포런 정도의 페이스만 되어도 이 발 뜨거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와 지금의 주법도 다르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었겠지만 그때의 충격이 좀 강했어서 굳이 몇천 원 차이 때문에 얘를 구입할 것 같진 않아요. 이미 좋은 것도 나와 있으니까. 자, 2세대를 보면은 1세대에 비해서 어퍼의 내구성을 15% 정도 올렸다고 합니다. 보시면 1세대가 더 촘촘해 보일 수 있는데 오히려 약간 찢어짐 이슈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딱 보기에도 구멍의 크기가 더 크죠. 메쉬의 크기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1세대에 비해서 통풍감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삽입한 TPU 플레이트에도 2세대에는 날개를 달아서 그 면적을 더 넓혔어요. 이 플레이트가 코너링을 하거나 급격하게 속도를 줄일 때, 급정거를 할 때 발 뒤틀림을 조금 예방해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비록 초보이지만 체중이 있다 보니까 코너링을 하거나 뭐 추월 또는 속도를 줄일 때 발목이 통증을 느낄 정도로 기우뚱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적었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그런 점에서도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을 했었습니다. 이거 다 내돈내산이고 정말 좋았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미드솔은 에이스폼 보이시나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웃솔이 전작에 비해서 조금 더 두꺼워졌다고 해요. 전반적으로 0.3mm가 두꺼워져서 1.8m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가 많이 실리는 앞쪽의 안쪽 그리고 뒤쪽의 바깥쪽은 조금 더 두껍게 처리해서 2.5mm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1세대를 보시면은 이 가운데 구멍이 정말 크죠. 너무 커서 이것저것 돌도 많이 끼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뭐 병뚜껑도 끼고 달린 적이 있습니다. 모르고. 그런데 2세대에서는 이렇게 X자로 크기를 줄였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이것저것 껴요. 그리고 매끈한 바닥에서 걸으면은 이게 빨판처럼 뾱뾱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 때문에 조금 민망할 수도 있어요. 신발의 베이스 폭이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4mm가 늘었대요. 이 폭이 4mm가 늘어서 좀 더 안정감을 확보했고, TPU 역시 넓어졌으니까 안정감을 더했다는 것이죠. 저는 뭐 그냥 1세대 때도 그랬고 2세대 때도 정말 안정감 있게 편하게 신었어요. 이 미드솔의 두께는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앞쪽은 3.5mm가 늘어나고 뒤쪽은 6.5mm가 깎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힐드랍이 줄어든 건데 저는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훨씬 더 잘 굴러간다고 느꼈거든요. 아마 이 로커의 구조가 1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안쪽부터 깊게 깎여 있다 보니까 오는 그런 느낌 같아요. 딱 비교해 보시면은 1세대에 비해서 2세대가 좀 더 안쪽부터 각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끝으로 3세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TPU 플레이트의 형태와 아웃솔이 적용되어 있는 면적이에요. 딱 보시기에도 3세대를 보시면은 쭉 길게 비어 있죠. 그만큼 아웃솔이 덜 들어갔고요. 또 이 TPU가 2세대처럼 날개를 달고 있지만 조금 더 측면 쪽으로 더 보강을 했다고 해요. 앞쪽의 안쪽, 뒤쪽의 바깥쪽처럼 무게가 많이 실리는 부위에는 3mm로 전작에 비해서 0.5mm 더 두껍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하도 오래 신으니까 그런 부분에 보강을 따로 좀 더 해준 것 같아요. 다른 비싼 브랜드들은 이 부위에 다른 소재로 마감을 해서 더 튼튼하게 보강을 하는데 얘는 두께로 보강을 해주네요. 3세대의 힐드랍은 7.5mm로 2세대의 6.5mm보다 1mm가 늘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2세대가 조금 더 발 구름이나 이런 게 편했거든요. 잘 굴러가고. 결론적으로 주행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외에도 어퍼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고, 또 통풍 구조, 이 메쉬의 구조가 달라지고, 또 뭐 신발끈의 구멍, 그리고 신발끈의 재질, 또 이 설포의 형태 등등 계속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런 하나하나의 이 변화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 러너들의 피드백에 반영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신었을 때의 착화감, 그리고 주행할 때의 느낌이잖아요. 지금까지 이 신발들을 신으면서 느꼈던 가장 첫 번째 느낌은 편하다, 편안함이 장난 아니다 였습니다. 제 발이 발볼도 넓고 발등도 높아서 좀 웬만한 신발들은 좀 꽉 끼거나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그런 거 못 느꼈어요. 특별히 이 엑스텝 신발이 그렇게 발볼이 넓게 나온다도 아니었거든요. 특히 제가 신발을 살 때 고려하는 이 발 뒤꿈치, 힐컵의 구조도 튼튼하다는 것, 그리고 베이스를 넓혀서 발폭을 조금 넓히고 또 플레이트를 삽입해서 뒤틀림을 예방한다, 이런 것들은 저처럼 뚱뚱한 뚱보 러너들에게는 매우 안정감이 있는 그런 편안한 주행을 확보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초보분들, 특히 저처럼 뚱뚱한 초보분들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습니다. 내돈내산이에요. 이 신발들은 시리즈 모두 남성용, 여성용 구분되어 있고, 디자인, 그러니까 컬러, 배색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고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단 불편했던 점을 하나, 아니 2개 정도 꼽자면, 1세대와 3세대는
열감이 있었습니다. 제 기준이에요. 어퍼는 충분히 통풍이 잘 되는데 그럼에도 열감이 있었어요. 이게 주법과 체형에 따라 다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세대는 열감이 없었거든요. 정말 편하게 잘 신다 보니까 2세대는 일상화로 신고 나갔다가 집에 오면서 러닝도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웃솔 보시면은 갈라졌어요. 제일 많이 신었거든요. 2000km의 아웃솔을 박살냈습니다. 또 하나의 불편한 점은 의외로 마찰력이 너무나 강력했던 아웃솔이었어요. 이게 마모가 잘 되지 않는 관점에서는 오래 신을 수 있으니까 좋았는데 접지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 아스팔트에서 뛸 때 달라붙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서 별로 그렇게 쾌적하지가 않았고, 오히려 어느 정도 신고 나서 살짝 마모가 되었을 때부터는 쾌적하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엑스텝의 2000km 1세대부터 2, 3세대까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요. 구입하실 때에는 역시 중국 러닝화이다 보니까 타오바오가 배송비나 수수료를 고려해도 조금 더 저렴합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에 구입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간은 더 비쌀 수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속편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 3세대가 다 죽어갈 때쯤에는 2세대를 추가로 구입할 생각입니다. 매일 달리시느라 신발의 교체 주기가 짧으신 분들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실 거고요. 또 초보인데 데일리 러닝화에 굳이 비싼 돈을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 러닝화에는 죽어도 절대로 돈 쓰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 억지로 신어보세요 라고 권할 정도로 대단한 신발은 아니니까요. 괜히 굳이 선택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저는 그저 저렴한 비용으로 나쁘지 않은 신발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했을 뿐이고요. 지금의 제 레벨에서는 신발의 수준도 매우 만족입니다. 물론 저 역시 뉴발도 신고 아식스도 신고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지도 않으시고 물어보지도 않으셨지만 현 시점 저의 최종 러닝화는 아디다스의 아디제로 프로 그리고 서코니의 엔돌핀 프로입니다. 제 체중이 조금 더 줄어들고 페이스를 올릴 수 있을 때쯤에는 그 신발들을 집중적으로 신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더 다양한 중국 러닝화에 대한 정보, 자세한 리뷰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후라이남님을 구독하시고 종종 할인 혜택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0km 신발 소개를 끝냈으니 버릴 때가 된 충분히 신은 1세대와 2세대는 개운하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에 불만이 생기니까 신발을 더 살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또 볼게요. 뿅!